마이크 테스트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티쏘, 모델은 젠틀맨입니다. 최근 티쏘 PRX의 임팩트가 어마어마해요.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전부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티쏘에는 PRX 말고도 괜찮은 모델이 여럿 있어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이제는 밈이 되어버린 르로끌 이쁘닝, 르로끌 사이즈를 작게 만들어준다면 많은 마이크로 브랜드가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르는 시스타, 그리고 젠틀맨이 있습니다. 젠틀맨의 첫인상은 놀랍도록 평범해요. 무난합니다. 특출나지 않고 눈에 띄지 않아요. 클래식한 느낌의 드레스워치도 아니고 블링블링거리는 다이버워치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스포츠워치도 아니에요. 젠틀맨이 가진 색깔이 그렇게 진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모델들과 같이 있을 때는 이것의 매력이 드러나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젠틀맨은 원석과도 같습니다. 시계 시장에서, 시계 업계에서 무난함이 가진 메리트는 생각보다 커요. 대다수의 시계 브랜드의 대다수의 모델들이 평범함을 지향하진 않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독특한 매력 포인트를 어떻게든 드러내고자 해요. 나는 화려한 베젤을 가지고 있어. 나는 젠타의 먼 친척이야. 나는 빠방한 야광을 갖고 있어. 모두가 이렇게 저요 손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젠틀맨은 아무런 제스처도 취하지 않아요. 이것이 가진 다이얼, 핸즈 인덱스 베젤, 케이스, 러그 브레이슬릿, 사이즈 두께를 포함해서 전부 평범해요. 젠틀맨이 가진 디자인이나 수치가 전부 보통을 가리키고 있지만 시계 브랜드 입장에서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리뷰하면서도 흥분감을 감추기 어렵네요. 영어로는 어떤 단어가 적합한지 모르겠어요. normal, ordinary, common, usual.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평범보다 더 적합한 단어를 찾았습니다. 보통이라는 단어에 절제와 균형의 의미를 더한 중용이라는 두 음절입니다. 스틸은 청판의 썬네이, 티타늄은 그레이 썬네이 다이얼입니다. 썬네이 다이얼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하이엔드급으로 넘어가면 썬네이를 표현하기 위해 금과 같은 고급스러운 소재를 섞거나 다이얼 위에 빛에 반응하는 기호쉘을 실제로 새기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보통은 이렇게 다이얼 위에 프린팅 형식으로 빛에 반응하는 얇은 라인들을 입힙니다. 중저가의 마이크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들이 거칠고 고르지 못해서 다이얼이 빛을 받으면 가볍게 날아가요. 젠틀맨의 다이얼은 상대적으로 조금 무거운 썬네이입니다. 빛에 반응하는 썬네이를 얇은 선이 아니라 세밀한 점으로 구성해두었기 때문에 가볍지 않고 무겁게 깔립니다. 빛의 양이 적은 실내에서 다이얼을 보면 썬네이가 아니라 매트 다이얼처럼 보이기도 해요. 젠틀맨이 가진 핸즈와 인덱스의 디자인은 베이직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의 핸즈,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의 인덱스, 심지어 엠블럼의 디자인과 스펙을 적어둔 폰트의 위치 또한 베이직해요. 40mm의 사이즈를 가진 이 다이얼 안에 핸즈의 밸런스, 야광의 위치, 인덱스의 크기, 높이, 분과 초가 지나가는 트랙 디자인, 하나하나는 특별할 것이 없는 굉장히 일반적인 요소들이 밸런스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한 가지 아쉬운 건 데이트입니다. 데이트라는 게 시계의 디자인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데이트의 위치만 잘 잡아도 다이얼 디자인의 절반 이상은 성공했다고 보는데, 제게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세시 인덱스의 사이즈를 조금 더 줄이면서 데이트의 위치를 살짝 더 오른쪽으로 옮겼을 것 같아요. 이것은 무브먼트의 사이즈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시계의 사이즈를 37mm 혹은 38mm로 줄여준다면 어떤 후폭풍이 일어날지 예상이 안 됩니다. 스틸의 다이얼 디자인과 티타늄의 디자인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디테일이 매우 다릅니다. 스틸은 다이얼과 인덱스 및 핸즈의 색감의 대비가 굉장히 커요. 티타늄은 비슷합니다. 스틸은 촘촘한 초트랙을 가지고 있지만 티타늄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틸은 데이트가 스틸 프레임으로 마감되어 있지만 티타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틸의 핸즈 높이는 비교적 높은 반면 티타늄은 낮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틸 인덱스의 두께가 굉장히 두텁고 입체감이 있는 반면 티타늄은 그것의 절반 정도로 보입니다. 스틸은 글래스 아래 공간을 채우고자 노력했고 티타늄은 글래스 아래 공간을 비우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티타늄 모델에 체감되는 사이즈를 스틸 모델에 비해 1에서 2mm 정도 더 커 보이게 만들어요. 인덱스는 입체적인데다 다면적이라 조금 더 접사를 해서 보겠습니다. 퀄리티가 어디까지 받쳐줄지는 미지수지만 지금 보시는 것은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역이고,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만족할 만한 퀄리티를 찾으신다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육안으로 보이는 영역까지는 완벽하게 퀄리티를 잡았습니다. 베젤은 너비가 넓은 유광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광 베젤을 그리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유광 베젤은 스크래치가 되게 잘 나거든요. 바람만 불어도 스크래치가 나요. 경험해보신 분들은 이게 과장이 아닌 걸 아실 거예요. 두 번째 스크래치부터는 괜찮은데요. 첫 번째 생기는 스크래치가 정말 마음이 아파요.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젠틀맨의 베젤을 무광으로 바꾸면 어떨까 상상을 해봤지만 무리수 같습니다. 시계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질 듯해요. 케이스의 사이즈는 40mm, 두께는 스틸의 경우 11.5mm, 티타늄은 8.25mm입니다. 러그 투 러그는 48mm, 러그는 21mm입니다. 스틸의 무게는 164g으로 생각보다 무거워요. 그러나 티타늄의 전체 무게는 공식적으로 90g. 지금 이것은 제 손목에 맞게 줄였습니다. 크라운은 푸시풀 크라운으로 10화. 케이스가 들어간 마감은 조금 아쉬워요. 러그의 쉐입을 보면, 러그에 입혀진 브러싱을 보면 각을 죽이는 방향으로 마감이 들어갔어요. 모서리 부분의 교차 마감도 비슷합니다. 스틸의 케이스는 오토매틱 무브먼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11.5mm로, 티타늄의 케이스는 쿼츠 무브먼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8.25mm로 상대적으로 많이 얇습니다. 시계의 전체적인 색감도 조금 다른데요. 스틸은 밝고 티타늄은 어둡습니다. 무게와 두께에서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착용감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무브먼트는 이제 더 이상 외부로 공급되지 않는 스와치 그룹의 에탈 2824의 업그레이드 파워매틱 80 실리시움입니다. 42mm의 파워 리저브와 4Hz의 진동수를 가진 에타 2824에서 진동수를 낮추면서 파워 리저브를 80시간으로 올렸고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을 사용하여 항자성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케이스백은 시스루백으로 되어 있으면서 무브먼트의 미묘한 떨림을 느낄 수 있고요. 이것보다 더 뛰어난 스펙을 가진 무브먼트를 사용하는 시계는 많아요. 그러나 이것의 리테일가로 이것보다 더 좋은 무브먼트를 넣은 시계는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브레이슬릿의 존재 유무와 브레이슬릿의 디자인은 그 브랜드가 이 모델로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답이라 생각해요. 티쏘가 만약에 젠틀맨을 완전한 드레스 계열의 시계로 보여주고 싶어 했다면 브레이슬릿을 제공하지 않거나 유무광이 섞인 5연출로 만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의 브레이슬릿은 어디나 통용되는 3연출의 오이스터 브레이슬릿으로 가장 높은 범용성을 갖고 있습니다. 테이퍼드는 적용되어 있지 않은데요. 테이퍼드에 대한 생각은 변했다고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 안정적이고 단단한 느낌을 주는 것은 물론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뽑힌 브레이슬릿이지만 손목 위에 올렸을 때 테이퍼드가 주는 매력이 정말 크더라고요. 지금은 가려져 있지만 젠틀맨은 언젠가 재평가를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저만 모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